당신은 왜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몸은 같은 패턴으로 되돌아갈까요? 어쩌면 답은 생각이 아니라 발바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 곳, 가장 낮은 곳, 땅과 맞닿는 그 자리에서 의식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당신의 발은 단지 걷는 기관이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고 신호를 보내는 감각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때때로 당신이 말로 설명하지 못한 감정의 길을 드러냅니다. 전통에서는 발바닥을 작은 우주로 보았습니다. 프라나와기, 루아흐 같은 숨의 에너지가 결국 어디로 모이는가를 보면 늘 아래로 흘러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뿌리 내리고 땅과 연결되고 다시 위로 올라와 삶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에서는 발을 깨우는 것이 곧 의식을 깨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땅을 딛는 방식이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관점에서도 발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발바닥은 촘촘한 감각 입력이 올라오는 통로이고 그 입력은 당신의 신경계가 안전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몸은 늘 질문합니다. 지금 안전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지금 도망쳐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내립니다. 특히 발은 당신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긴장하고 가장 늦게 풀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발을 풀어주는 것은 그저 편안함이 아니라 신경계 재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서 융의 언어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융은 인간이 의식으로 다루지 못한 것들이 몸의 형태로 돌아온다고 보았습니다. 억눌린 감정, 인정하지 않은 욕망, 오래된 공포는 어느 순간 이야기로 말해지지 못하고 감각으로 남습니다. 그것은 꿈으로도 오지만 몸의 반응으로도 옵니다. 당신이 이유 없이 어깨를 올리고 이유 없이 배를 조이고 이유 없이 발끝에 힘을 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빌리면 발은 개인의 기억만이 아니라 오래된 생존 본능의 상징을 품고 있습니다. 땅을 딛는 행위 자체가 태초부터 이어진 생존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사구역을 과학의 진리로 단정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상징과 경험으로 다룹니다. 전통에서는 발의 특정 부위가 특정 기관과 연결된다고 말해왔고 어떤 사람들은 마사지 후에 긴장이 풀리고 통증이 줄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저림, 상처, 당뇨, 합병증, 혈관 질환이 있거나 감각 저하가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가 먼저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자기 조절입니다. 신경계를 안전 쪽으로 되돌리는 훈련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5개의 문을 제안합니다. 발바닥의 5지점을 5개의 원형 같은 것으로 상상해 보세요. 각 원형은 기관의 이름이 아니라 의식의 주제를 가집니다. 공포, 분노, 힘, 사랑, 통합. 이것은 정확한 지도라기보다 당신의 내면을 건드리는 상징의 지도입니다. 의식은 상징을 통해 움직이니까요. 첫 번째 문은 용천의 자리입니다. 전통에서는 신장 계열과 연결된다고 말하고 상징적으로는 공포와 생존 본능의 문입니다. 당신이 요즘 과하게 불안하거나 미래를 과도하게 통제하려 하고 잠들기 전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 불안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아직 안전을 학습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두 번째 무능간의 흐름으로 비유되는 자리입니다. 전통에서는 억눌린 분노, 억제된 감정이 여기에서 막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융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그림자의 영역과 가깝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밀어 넣었던 감정, 말하지 못했던 요구, 스스로에게도 인정하기 어려웠던 질투와 분노,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다루는 것이 그림자 작업입니다. 발을 누를 때 갑자기 짜증이 올라오거나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나쁜 신호로 보지 마세요. 몸이 말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은 명치의 힘, 개인적 의지로 비유되는 영역입니다. 전통에서는 단전과 연결되는 힘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심리적으로는 자존감과 경계의 힘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자꾸만 타인의 기대에 끌려가거나 해야 한다는 말에 눌려 살고 있다면 이 문은 약해져 있습니다. 이 문이 약해지면 의식은 흩어지고 호흡은 얕아지고 에너지장은 수축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의도는 진동이 아니라 긴장으로 전달됩니다. 네 번째 문은 가슴의 영역과 연결되는 상징입니다. 어떤 반사구역 지도에서는 발에도 심장과 흉부의 반응을 보는 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융의 언어로는 아니마와 아니무스, 관계의 원형과 닿아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가까워지고 싶지만 동시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런 양가 감정이 당신을 흔들 때 발은 조용히 긴장합니다. 가슴과 발은 멀리 떨어져 보이지만 신경계라는 하나의 강으로 연결됩니다. 그 강이 부드러워지면 심장 리듬도 부드러워집니다. 심장 일관성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과 화해하는 리듬입니다. 다섯 번째 문은 머리와 통합의 상징입니다. 어떤 지도에서는 발끝이 머리의 반응을 본다고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대응이 아니라 통합의 감각입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당신은 위로 떠오르고 감각이 살아날수록 당신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추락이 아니라 뿌리 내림입니다. 뿌리 내림이 있을 때만 당신의 의식은 진짜로 깨어납니다. 당신 안에 있다. 그 말이 감정이 아니라 감각으로 바뀝니다. 이제 실천으로 갑니다. 오늘의 연습은 그림자 작업을 위한 발 마사지입니다. 아주 느리게, 아주 부드럽게. 통증이 없는 강도에서 시작하세요. 당신의 목표는 강한 자극이 아니라 신경계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연결 속에 있다. 먼저 앉아서 발바닥이 바닥을 느끼게 하세요. 어깨를 내리고 턱을 풀고 혀를 편안히 둡니다. 코로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더 길게 내쉽니다. 들숨은 4박자, 날숨은 6박자 정도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날숨이 길어질수록 미주신경은 조용히 진정되고 신경계는 회복 모드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손으로 발을 감싸세요. 따뜻하게 감싸는 것만으로도 에너지장이 변합니다. 처음 30초는 누르지 말고 그저 온기와 접촉을 느끼세요. 손의 온도가 발로 스며들고 발의 긴장이 손으로 빠져나오는 느낌을 상상합니다. 이 상상은 허상처럼 보이지만 의식은 이렇게 몸의 언어를 배웁니다. 첫 번째로 용천의 자리를 찾습니다. 발바닥 앞쪽에 움푹 들어가는 곳을 부드럽게 누르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풀어주세요. 누르면서 들숨을 받고 풀면서 날숨을 길게 내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당신의 호흡과 손의 움직임이 같은 파동이 되게 하세요. 진동호흡, 현재. 연결, 이런 단어들이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발등과 발바닥의 경계 쪽을 따라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 구간은 많은 사람에게 딱딱하고 민감합니다. 그 민감함은 잘못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참고, 너무 많은 것을 삼키고,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처리해 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을 더 길게 내쉬세요. 허용하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세 번째로 명치의 상징으로 비유되는 발 중앙부를 부드럽게 압박합니다. 여기는 당신의 개인적 힘이 눌려 있거나 과도하게 긴장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르면서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자리를 가진다. 나는 나의 경계를 지킨다. 나는 지금 여기서 숨 쉰다. 그리고 날숨을 길게 내쉬세요. 당신의 에너지장은 넓어지고 의식은 한 점으로 모입니다. 네 번째로 발의 안쪽 라인을 따라 올라가며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이 구간은 관계의 불안을 가진 사람에게 특히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멈추고 손바닥으로 발 전체를 다시 감싸주세요. 감싸는 행위는 신경계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순간 당신의 심장과 호흡이 조용히 동조화됩니다. 심장 일관성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 쌓일 때 자연히 생깁니다. 다섯 번째로 발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잡고 아주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당신의 머리가 바쁜 날일수록 발가락은 굳어 있습니다. 생각이 굳으면 말이 굳고, 말이 굳으면 관계가 굳고, 관계가 굳으면 삶이 굳습니다. 하지만 발가락이 풀리면 당신의 인식이 풀립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고요가 들어옵니다. 당신 안에 있다라는 감각이 또렷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30초는 통합입니다. 발을 내려놓고 손을 가슴 위에 올립니다. 들숨은 편안하게, 날숨은 더 길게. 그리고 오늘 당신이 피하고 싶었던 감정 하나를 떠올립니다. 두려움이든 분노든 외로움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합니다. 나는 이것을 느낀다. 그 다음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이것과 함께 있어도 괜찮다. 나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순간이 그림자 작업의 핵심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느낌을 선택하세요. 감사, 안도, 연결, 자유. 그 느낌을 억지로 만들지 말고 아주 작은 조각만 허용하세요. 손끝만큼의 감사, 숨 한 번만큼의 안도. 그 작은 조각이 에너지장을 바꿉니다. 의식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으로 바뀝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마지막으로 안전 고지를 남깁니다. 발 마사지와 호흡은 긴장을 낮추고 수면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통증의 원인을 진단하거나 질환을 치료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날카로운 통증, 지속되는 저림, 상처, 염증, 혈관 문제, 당뇨로 인한 감각 저하가 있다면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어지럽다면 호흡 속도를 늦추고 자연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의 목표는 성과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당신의 발과 심장과 의식은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 땅을 딛는 순간 당신은 이미 연결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언제나 당신을 현재로 데려온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발을 깨우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발이 땅을 느끼는 순간 당신의 의식은 땅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땅의 언어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지금 여기 연결 안전 당신이 맨발로 바닥을 디딜 때 몸은 머리보다 먼저 안도합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오고 그 진동은 신경계에게 말합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숨을 참지 않아도 된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전통에서는 이것을 뿌리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수행에서는 기가 흩어질 때마다 아래로 내려보내라고 말합니다. 프라나가 떠다니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기가 위로만 치솟으면 불안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바닥을 확인합니다. 바닥은 의식의 앵커입니다. 당신이 땅을 딛는 방식이 곧 당신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현대 연구는 이것을 다른 언어로 설명합니다. 피부와 지면이 닿을 때 생기는 감각 입력, 온도 변화, 촉감의 정보는 자율신경계의 톤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접지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산책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감입니다. 땅을 디딜 때 당신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턱이 풀리고 배가 부드러워진다면 그 순간 당신의 미주신경은 조용히 살아납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당신이 불안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생각이 아니라 더 깊은 감각입니다. 그래서 접지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당신의 의식을 발바닥으로 내려보내는 훈련입니다. 내면이 소란스러울수록 당신은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위로 떠오를수록 불안해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안정됩니다. 이것은 영성이기도 하고 생물학이기도 합니다. 의식과 신경계는 같은 강을 공유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가장 쉬운 접지 명상을 제안합니다. 아주 짧게, 아주 단순하게. 가능하다면 흙이나 잔디를 밟으세요. 어렵다면 실내 바닥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일관된 리듬이 필요합니다.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둡니다. 무릎은 잠깐 풀어줍니다. 어깨를 내립니다. 시선을 부드럽게 둡니다. 그리고 들숨은 편안하게, 날숨은 더 길게. 날숨이 길어질수록 미주신경은 진정되고 심장 리듬은 정렬되며 의식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때 당신은 땅과 대화합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감각으로 대화합니다. 발바닥이 차갑게 느껴지면 차가움을 알아차립니다. 따뜻해지면 따뜻함을 알아차립니다. 무감각하면 무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곧 재조정입니다. 신경계는 강요에 저항하고 허용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손의 언어입니다. 손은 뇌 바깥에 달린 또 하나의 뇌처럼 작동합니다. 손끝의 감각은 의식의 방향을 바꿉니다. 전통에서는 이것을 무드라라고 부릅니다. 어떤 수행에서는 손가락의 결합이 기의 흐름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손의 자세가 주의의 초점을 만들고 호흡의 리듬을 안정시키며 긴장을 낮추는 행동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신비를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신경계를 설득하면 됩니다. 당신이 불안한 날에는 손가락을 아주 부드럽게 닫아보세요. 엄지와 검지가 닿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하나의 점으로 모입니다. 집중은 억지가 아니라 정렬입니다. 숨이 얕아지면 생각이 흩어지고 생각이 흩어지면 의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먼저 호흡을 정렬하고 그 다음 손으로 정렬합니다. 손은 의식의 스위치가 됩니다. 당신 안에 있다. 그 감각을 손끝에서부터 불러옵니다. 이제 당신은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발로 연결하고, 손으로 정렬하고, 호흡으로 진정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라는 중심이 깨어납니다. 어떤 연구는 심장에 독자적인 신경망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장 리듬의 패턴이 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고 시사합니다. 당신이 분노하거나 두려워할 때 심장 리듬은 거칠어지고 그 거칠음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감사하거나 평온할 때 심장 리듬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은 뇌를 안정시키는 길을 엽니다. 이것을 심장 일관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체감입니다. 당신이 가슴 중심에 주의를 둘 때 당신은 몸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소망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는 당신이 덜 원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아직 수용의 모드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바쁘고 가슴이 조급한 상태에서는 의식이 흩어지고 몸은 기회를 위협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의도는 진동이 아니라 긴장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호흡으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당신에게 하나의 통합 루틴을 드립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자기조절의 루틴입니다. 불편하면 즉시 멈추고 어지럽거나 통증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특히 심혈관 질환, 심한 공황, 임신, 어지럼이 잦은 상태, 당뇨로 인한 감각, 저하가 있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표는 기록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먼저 3분입니다. 발로 접지합니다. 두 발이 바닥을 느끼게 합니다. 가슴 중심에 주의를 둡니다. 들숨은 편안하게, 날숨은 더 길게. 당신이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리듬이면 충분합니다. 날숨이 길어질수록 몸은 안전하다고 배웁니다. 이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반복합니다. 의식 호흡 진동 현재. 연결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 다음 3분입니다. 손에 무드라를 더합니다. 엄지와 검지를 부드럽게 닿게 하거나 당신이 가장 편안한 손 모양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것은 상징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손이 같은 모양을 취할 때마다 당신의 신경계는 같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지금은 내려놓는 시간이다. 지금은 회복하는 시간이다. 당신은 뇌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다음 3분입니다. 심장과 뇌를 동조화하는 호흡으로 들어갑니다. 들숨은 부드럽게, 멈춤은 짧게, 날숨은 길게. 날숨이 길어질수록 미주신경은 더 깊게 진정됩니다. 당신의 가슴 안에
빛이 켜지는 느낌을 상상해도 좋습니다. 따뜻함이 퍼지는 느낌을 따라가도 좋습니다. 소리 없는 진동이 가슴에서 팔, 손끝으로 퍼진다고 느껴도 좋습니다. 당신은 감각으로 들어갈수록 더 빠르게 안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초, 소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느낌을 선택합니다. 감사, 안도, 자유, 연결 아주 작은 조각만 선택해도 됩니다. 그 조각을 가슴에 붙입니다. 억지로 크게 만들지 마세요. 크게 만들려는 순간 긴장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허용합니다. 당신은 그 느낌을 잠깐 들여다보고 날숨에 실어 내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안에 있다. 지금 여기 있다. 연결 속에 있다. 이 통합 루틴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상태가 바뀝니다. 상태가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이것은 마법처럼 무엇인가를 갑자기 가져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경계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기회를 위협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확장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융의 관점이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이 바깥을 바꾸려 애쓰는 동안 무의식은 몸을 통해 당신을 붙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몸을 통해 무의식과 협상합니다. 발바닥으로 내려가고 손끝으로 모으고 가슴으로 통합합니다. 이것이 상징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그림자 작업의 실제적인 형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을 품습니다. 품는 순간 그림자는 괴물이 아니라 에너지로 바뀝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단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호흡이 길어질수록 의식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돌아올수록 당신은 당신 안에 있다라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그 감각이 돌아오면 에너지장은 수축에서 확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연결 속에 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